알립니다. 도란도란 생활기록뷰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종합적 사고 발달 상황입니다. 종합적 사고 발달 상황은 취향, 감정, 철학 등의 한 가지 항목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복합적인 나의 내면을 알아보는 코너이고요.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봐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보람 씨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무엇이든 가지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주겠다고 한다면 보람 씨는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잊고 싶은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능력. 왜요? 뭔가 가지는 것보다 지우는 걸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를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가지고 싶죠. 제가 원하는 외모도 갖고 싶고 능력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시간도 갖고 싶고 너무 많구나.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근데 고민해보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중 하나를 가져도 만족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딴 거 할 걸, 이거 할 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거를 내가 아예 내가 평소에 힘들어하던 부분을 아예 없앨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결핍 같은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으면. 그래서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제 친구는 아이러니했지만 제가 원래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했던 말을 잘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진짜 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전의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진짜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와서 이제 6학년 반 학기, 그러니까 2학기 전에 딱 이사를 와서 그 전에 친구들이랑 교류했던 게 아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졸업사진도 새로운 학교에서 찍은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기억이 다 안 나는, 아무리 기억이 안 나도 몇 개는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막 입학식 그런 거 전혀 기억이 진짜? 안 나요. 근데 기억력이 그래서 진짜 심각할 정도로 내가 기억력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반대로 되게 좋지 않았던 기억들 있잖아요. 상처받았던 기억들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 기억이 그 순간순간 다 나요. 그때 뭐 상황, 분위기, 말투. 네네. 근데 오히려 갖고 있는 기억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지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어떤 시즌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시즌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성인이 돼서인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어릴 때는 사실은 주로 친구들이랑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른들이 사실 미성년자들한테 막 나쁘게 대한 일들은 아주 많지 않으니까. 네, 성인이 돼서 뭐 좋지 않게 들었던 말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했던 모습들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제가 성장하지 못하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가끔은 지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왜냐면 그게 나를 되게 발목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간단한 거라도 있을까요? 뭐 그런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다면? 제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너그럽게 상대를 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나의 모습. 약간 후회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있어. 내가 왜 그 순간 흥분해서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좀 이렇게 잘 하다가 아까 병원에서 남자답게 좀 이렇게 포용하고 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순간 나의 품위를 잃고 잊어버렸구나. 그런 행동을 했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의 조금 스스로 생각했던 실망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물질적인 것보다는 아예 이제 능력으로 그냥 내가 지우고 싶은 것을 지우는 능력으로. 그럼 그 외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아까 나열한 돈과 시간 그리고 마음에 드는 외모 너무 많이 있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글쎄요. 만약에 갖고 싶은 거 다 주겠다고 한다면 저는 좀 재밌는 사람이었었으면 제가 엄청 유쾌한
왜 개그맨 분들처럼 되게 유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막 한없이 딥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그게 막 저 바닥까지 가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같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제 친구들도 좀 같이 있을 때 재밌지만 좀 차분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주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보면 정말 한없이 막 저기 위에 있는 친구들 그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예 나랑 다르니까. 네네. 다른 결의 사람. 막 장도연, 박나래 같으신 분들. 네네네. 네, 그런 분들 너무 부러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산다면. 네네네. 그런 삶을 산다면.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이 너무 즐겁잖아요. 맞아, 네네. 맞아. 사람들을 웃게 해줄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 네. 그런 사람들 되게 부러워요. 맞아. 양세형 씨나 말씀하신 뭐 박나래, 장도연 씨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맞아요. 이렇게 그치, 분위기를 닥치시고, 맞아. 그 사람이 반성하게 하면서도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지 맞아요. 않으면서 웃음으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탁 이렇게 쳐낼 때도 맞아. 많고 되게 지혜로워요, 진짜. 정말 재치가 너무 진짜 있으시고 지혜로운 어떤 유머라고 해야 맞아. 되나? 네, 너무 멋있어요. 그럴 때. 되게 공감이 되네요. 쉽지 않은 맞아. 일이요. 그럼 되려 만약에 진이가 본인이 진이라면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이야. 근데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그럼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아무도? 왜냐면 아무도? 내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별로 안 들어주고 싶을 남 것 좋은 일을 같은데. 왜 하냐?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거 아닌데. 그래도 있다면 오케이. 너무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대답이었어. 그럴 수 있지. 존중해 마시면. 뭐 들어주고 싶다면 너무 구차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있다면. 그러니까. 그래도 있다면 엄마겠죠. 엄마. 어머니. 엄마. 어떤 소원을 말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엄마요? 글쎄요. 제가 엄마가 안 되어봐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엄마 시키고 싶은 건 있는데. 어떤 걸 시키실 예정이세요? 진이가 돼서 제가 억지로 시킬 순 없나요?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진이가 할 일이 아니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누가 돼야 되지? 거의 그럼? 왕게임 수준인데 그러니까. 지금. 뭘 부탁드리고 싶어요? 엄마가요? 네. 엄마 좀 약간 그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을 좀 잊혀버리게 만들고 싶어요. 되려 약간 남의 어떤 그런 걱정 이런 것도 잊혀지게 할 수 있는 능력. 좀 가끔 제가 부모님들이 왜 자녀 걱정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잘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일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야? 부모님 여기다- 걱정 안 시키고 여기다 수들이야 수. 그럼. 저는 되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돈을 잘 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능력이 좋다라기보다는 바르게 잘 컸다.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사람으로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 이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쵸. 되게 많이 어디 가서 걱정. 밥벌이나 할런지 네네네. 이렇게 뭐 결혼을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남자는 만날 수 있을런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죠. 맞아. 왜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쓸데없는 걱정이라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쵸.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그렇죠. 어머니도 어머니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우리를 낳았듯이. 그쵸. 우리가 원했다고 그쵸. 말하지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알아서 잘 컸듯이 이제 어머니도 알아서 어머니 인생을 맞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걱정을 해서 나아지는 것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쵸. 되려 응원을 해주면 뭐 모르겠. 아니 응원도 바라진 않고 그냥 이제 엄마 아빠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좀 재밌게, 즐겁게 맞아요.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당황하신 병국 씨와. 그러니까요. 아무도 들어보고 싶지.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있으세요? 예상했어. 근데 병국 씨는 누구? 저도 근데 부모님 아니면 그렇죠. 부모님 제외하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부모님 제외하면 누가 있을까? 없을걸요? 한 사람을 꼽기는 되게 어렵다. 그렇죠. 네. 친구 중에 있어요. 어떤?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보람 씨의 답변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같기도 한데 영향을 받아서 그 친구의 어떤 근심 걱정을 지워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 스스로를 너무 조금 많이 좀 힘들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너는 그렇지 않다, 충분하다, 정말 충분히 너는 훌륭하다 라는 말로도 부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정말 그 아이의 어떤 어두운 그 생각들을 다 지워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부모님을 제외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만약에 이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일생일대의 기회고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기회를 누구한테 주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했을 때 뭔가 저는 유재석 씨한테 이 기회를 한번 줘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 어떤 대답을 뭘 원하실까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이분이라면 이 기회를 되게 소중하게 잘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한번 꼭 나하고 연관이 없더라도 이 기회를 소중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는 유재석 씨. 왠지 되게 현명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저는 이 대답을 모두 나누겠습니다. 이런 하실 수도 있고. 역시 국민 MC.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실 것 같고. 맞아요. 막 이분이 막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 거 안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이미 많기 막 때문에. 진짜 반전. 그치. 싹쓸이를 계속 하고 싶어요. 막 그럴 수도,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영원한 유재석의 국민 이름을 MC. 그러니까 나 말고는 다 못했으면 좋겠다. 안 하실 이제부터 거니까. 풍기문란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되게 잘생긴 외모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그런 대답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 MC 좀 다른 인생을 사셨을 수도. 근데 그런 기회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쵸. 되게 많이 참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병국 씨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네. 너무 생각을 제가 딱 요렇게만 해가지고 저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거니까. 맞아. 재밌네요. 보람 씨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 베스트 3를 꼽자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나 혹은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네. 팥입니다. 팥. 팥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말 싫어하신다고. 네네. 여기 첫 번째로 쓰셨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팥.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고민을 해봤는데 세 가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말을 이제 함부로 하는. 맞아요. 그 비속어를 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말을 좀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 맞아. 말이 정말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너무 지울 수가 없어서 그거는. 그렇죠. 진짜 지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게 맞아요. 지워질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게 박히고 많이 남죠,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왜 똑같은 말을 또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맞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맞아. 그게 저는 도리어 약간 저의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는데 한 번 저는 그렇게 딱 뭔가 말을 딱 그렇게 누군가가 하면 그 이미지가 딱 박혀버려서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싹 씌워버려요. 음. 근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해보면 그래 그 사람도 실수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왜냐면 나도 가끔 굉장히 못된 생각이나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어쩌면 내가 별로인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본능적인 생각을 했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도리어 저의 약간 편견인 것 같아요. 말을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힘들어요. 팥을 싫어하는 계기는 뭐예요? 언제부터? 적어줬던 거는 팥과 먹고 싶지 않은 것을 강요하는 거 두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까 네, 말씀 주셨던 맞아요. 것들. 아 그러네 섞여 있구나.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네네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때는 바야흐로 때는 바로 제 7살 때입니다. 7세의 보람이. 미취학 아동 때.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리고 오빠도 그런 거 친오빠도 그런 것 같은데 팥을 정말 좋아해요. 팥이나 콩이나 그런 종류들의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종류의 음식을 다 좋아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날도 동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또 팥죽을 걸쭉하게 아주 팥을 많이 넣어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팥이 몸에 좋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와 이제 아버지에게 먹으라고 주셨는데 저는 이제 먹지 않겠다고 했었죠. 이제 그렇게 아버지와 팥을 먹어라, 먹지 않겠다. 신랑이를 먹어라. 계속,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약간 그런 신랑이가 오가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와 작은 몸다툼을 팥을 사이에 두고 이제 7살 때. 네, 숟가락의 7살 때 신랑이를. 네, 숟가락의 신랑이를 잠깐 잠시의 몸다툼을 벌이면서 막 팥죽이 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네, 실세의 보람인데. 추격전을 벌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인데 심지어 그걸 또 먹으라고 이제 네 근데 나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굳이 먹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데 명분이 없다니까. 그쵸. 이유가 없는데. 명분이 없는데 타당하지 않는데 그치. 지금. 나에게도 선택이라는 게 그럼. 있는데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그럼 다른 영양소로 다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근데 그걸 이제 먹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강요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그 제가 자기소개서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먹는 거에 예민하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은 걸 먹었을 때 되게 그 불행함이 크게 달하거든요. 그렇겠다. 네네. 그 뭔가 그럼 사회생활 같은 걸 하면서 진짜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게 먹게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없어요. 딱 먹지 부러지게 말해. 않아요. 진짜. 네네 먹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먹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그 분위기를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술을 먹기는 하지만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막 이제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도 가능하면 먹고 싶을 때는 먹지만 먹고 싶지 않을 때는 좀 약간 돌려서 아 이런 거 강요하고 아 꼰대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능 아 꼰대 안 돌려차기를 하시는. 요새 이러면 안 돼요 대표님 막 이러면서 네 맞아. 그런 거. 이제 대신에 제가 따라드릴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옛날에 좀 현명해. 강직하게 네네. 안 먹습니다. 딱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제 돌려서 네, 안 먹습니다. 돌려가려고 하는 편. 7살 때처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밭죽을 그쵸, 사이에 두고 그쵸. 신랑이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7세의 보람이는 강경책을 폈지만 그러니까 너무 세국 정책이었어요. 너무 흥성대한국이었다가 네, 그때 현명하지 못했죠. 지금의 보람이는 현명하게. 평책을. 근데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아요. 아 좋다. 역사로 배우는 사회생활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얼마나 싫어하는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학대예요. 이거 아이, 폭력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먹지 폭력이에요. 않겠다는데 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맞아. 자녀를 생각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제 다 때가 되면 또 이제 또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맞아, 것들도 맞아.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쌈 채소를 진짜 안 좋아했어요. 마늘, 고추 그런 것들을 진짜 안 좋아해서 어른이 돼서도 좀 그런 거 이제 막 MT 같은 거 가면 쌈 같은 거 서로 막 싸주고 하잖아요. 쌈을 싸줘요? 저는 선배님들이 고기 굽고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시잖아요. 보통 저는 굽는 거를 그쵸 굽는 거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게 잘 먹거든요. 구워서 더 많이 먹는 편인데 이게 못 먹는다고 자꾸 고기 싸주라고 해서 거기 막 고추랑 넣어서 주시면은 못 씹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몰래 뱉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먹은 다음에 받아준 다음에 받고 이렇게 잘 컨트롤하면은 마늘만 안 씹을 수 있거든요. 뭐 웬일이야. 클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럼요. 누구나 싫어하는 음식 하나씩은 맞아. 있잖아요. 그게 막 못 먹는 게 아니어도 굳이 막 먹기 싫. 민트 같은 경우 좀 그렇잖아요. 민트 그래. 드세요? 네. 민트 아이스크림. 이거 좋아하는데. 먹어요. 그것도 약간 호불호가 강하잖아요. 강하죠. 민트 초코칩 굉장히 치약 맛이라고 해서. 맞아. 또 싫어하는 분이시구나. 네. 저는 녹차를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차 녹차는 오히려 먹는데요. 녹차 맛 아이스크림, 녹차 뭐 라떼. 녹차 라떼 아니면 녹차 초콜릿은 안 좋아해요. 약간 그런 텁텁한 맛을 별로 안 네네 좋아하시나 맞아요. 그래서 녹차 막 아이스크림 그린티 이런 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아, 그러실 수 있죠. 네네네. 기호에 따라 또 맞네요.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판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녹차 아이스크림 종류나 녹차 가공품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런 텁텁한 맛에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으신가 보다. 그런가 아니면 보다. 약간 씁쓸한 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 콩 막 이런 데서도 텁텁한 맞아. 네네. 초콜릿은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맞아. 되게 좋아요. 같은 카카오지만 그럼에도 다니까. 그럴 수 네네네. 있지. 네. 초콜릿은 정말 저 미쳐요. 네네. 맞아요. 그렇구나. 저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정말 초콜릿을 정말 단 초콜릿을 먹으면 쓴 맛이 나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게 느껴질 정도로 단 거를. 단 거를 먹어요. 어. 그래서 오히려 씁쓸한 녹차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어린 입맛이라고 많이 그럴 수 얘기를 있겠네요. 듣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뭐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지 뭐. 골고루 섭취하면 다른 걸 섭취하면 되죠.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시중에 네. 좋은 음식과 네. 다영쌤은 싫어하는 음식 있어요? 되게 극혐하는. 극혐까지는 저는 없고요. 저는 못 먹는 음식은 없는데 안 좋아하는 음식은 있죠. 뭐 싫어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아요. 곱창, 막창, 대창, 병국 씨 표정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막 껍질. 그러니까 닭 껍질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막 약간 그런 돼지 껍데기 이런 거. 돼지 껍데기는 또 괜찮아요. 약간 쫀득해서 그건 괜찮은데 약간 질거한 것들이 전 싫어요. 약간 그 오징어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쭈꾸미 식감을 그런 싫어하는구나. 네,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식감을. 천엽 그래서 그런 느낌. 천엽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천엽도 약간 그런 그치. 식감이죠. 그래서 별로 저는 먹으라면 먹을 수는 있어요. 절대 안 먹어 이건 아닌데 굳이 내가 막 찾아서 먹거나 그런 거.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그렇게 선택하진 할 필요는 절대 없는. 그래서 저 대구 사람이라서 다들 그러니까 막창에 의아해하겠네요. 놓으시잖아요. 대구 사람이에요 하면 누구나 대구는 막창이죠. 근데 얘 막창을 못 먹습니다. 그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포항 사람이 회 좋아하는 사람을 되게 회 좋아하는 뭐라고 물어보거든요. 좋아해요 저는 근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없어 못 먹고요. 네. 여성분들 중에서는 안 좋아하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곱창, 막창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네네. 저는 약간 그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그 많은 살코기를 두고 왜 내장을 먹고 있냐.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있지. 굳이 그 똥을 닦아서 떼가면서 굳이 그 지방을 왜 먹고 있냐. 나는 살코기를 먹겠다. 이런. 그런 선택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또 별미고 또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뉴스에 한 번씩 뜨잖아요. 그런 제조 맞아. 과정 그런 것들. 뭐 맞아요. 세척이 뭐 문제가 됐다거나 이러면서 그런 거 거봐 못 먹지. 이러면서 애들이 야 박다이 못 보게 하라고. 더 안 먹게 되니까. 맞아. 박다이 못 보게 하라고. 그럴 수 있죠. 네, 뭐 전 사람마다 즐겁습니다. 호불호는 있을 수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기호가 다른 거니까. 네. 자, 보람 씨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네네. 뭔가 행동을 바꾸는 거는 너무 일시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들이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봤을 때 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듬뿍 받아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막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되게 뭔가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한다거나 대우받고 싶어 하거나 그쵸. 네네. 아니면은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뭔가 결국 그 끝에는 자기가 그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결핍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결핍이 있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계속 사랑을 주고 하면은 행동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막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거 보면 그쵸. 꼭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결국에는 뭔가 그런 부모의 사랑이나 결핍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쵸, 경우가 그쵸.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성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막 부모님한테도 그렇지만 친구들한테도
가끔씩 이 친구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나를 신뢰하고 사랑해줄지? 나는 친구로서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지 못할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지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여유로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하고 그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좋다. 사랑을 다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사랑 또 그렇게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받아봐야 또 줄 수 있고. 그 받아봐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꼭 내가 상대한테 그만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여유도 맞아. 생겨요. 네네. 맞아. 그냥 주는 마음. 그치. 그 내가 주는 그 자체가 행복한 그런 걸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말이다. 되게. 제 이번 주에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문득 내가 이 사람한테 그만큼 뭔가 기대를 하고 줬구나. 이 사랑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이걸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분명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쵸. 내가 너무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냥 주는 것 자체도 되게 행복할 때가 있는데 그럼요. 내가 그 기쁨을 너무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뭔가 더 표현하고 그냥 아낌없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좋은 대답이네요. 맞아요. 진짜 이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을 정말 충분히 누군가들이 받기만 해도 많은 행동들에서 맞아. 그냥 행동들 딱 강요하기보다 그냥 이런 받는 경험을 해보면 진짜 많이 생각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맞아. 정말. 뭔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뭔가 이게 하루 동안 약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랑의 양이 100이라면은 요즘에 어느 정도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사랑을? 하루에 100이라고 하면 무조건 충족해야 될 양이 100인데 100을 충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적게 하고 있을까요? 사랑을 주는 양을 말씀하시죠. 주는 양. 제 생각에는 100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 사람한테 쓰는 건 아니고 그쵸. 세상에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묻어나요,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저요? 전 정말 많이 웃어요. 네네, 많이 웃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했듯이 먹는 걸로도 금세 밝아지고 기억력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금방 그러니까 정말 가볍게 안 좋은 일들, 뭐 정말 내가 너무 깊이 상처받은 일이 아니고서는 금방 잊어버리는 편이고. 물론 이제 뭐 사랑하는 관계, 연인과의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남아 있겠지만 뭐 일을 하는 동안이라던가 그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거나 이럴 때는 보통 그런 것들 금방 잊어버리거나 그런 편이어서 보통 이렇게 어두워 보인다는 얘기를 요즘은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항상 밝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웃음으로써 이렇게 많이 나타내주고 있구나. 네네. 그리고 뭐 요즘 일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량이 많다고. 근데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막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하는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이 저에게 많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긴 그러게요. 하겠지만 그치. 가능하면 많이 그러니까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굳이 뭐 내가 표현할 수 있는데 덜 할 필요도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뭐 싸운 적도 많이 없지만 누구랑 싸울 때 뭐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싸울 때 좀 근데 뭐 상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계속 물어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화를 단순히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려고 해? 왜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헐, 얘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어. 상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왜 이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죠. 왜 너는 왜 이렇게 말했어? 이게 진짜 나한테 전하는 진심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본인들 막 감정적으로 순간 감정이 나오는 그쵸, 경우가 앞서서.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일부러 물어봐요. 상대한테.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해서 그런 편이고 좋다는 맞아. 표현도 많이 하고 또 맛있을 때는 맛있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네네 행복할 때는 또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편이고 맞아.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부터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어릴 땐 안 그랬었어요. 이게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감사하게 만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딥한 성향이었어요. 많이 정말. 그래서 친구들도 자주 안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고 대학생 때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대학교는 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곳이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처럼 또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듣는 수업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관계를 좀 많이 회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만났던 연인도 그렇고 되게 표현을 저한테 해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거를 되게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안정감, 평안함이 생긴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고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구나. 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 대해도 내 진심이 이게 아니라 이거인 걸 아는구나라는 맞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굳이 그걸 돌려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맞아. 굳이 나쁘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라는 경험을 저도 감사하게 해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다 해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안 그랬다가 이제 그 언니처럼 딱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어느 순간 그게 자각하게 됐어요. 뭔가 저는 생각해 보면 저는 주변 사람들은 똑같았는데 제가 못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쏟아주는 사랑과 애정으로 이 아이를 깨닫게 한 거지.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전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맞아. 너무 너무 좋은 공감돼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어야 사랑을 더 줄 수도 있고. 진짜 커다란 힘이거든요. 맞아. 또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 맞아요. 너무 많고. 맞아.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짜. 만약 10년 뒤 지금 이 순간의 보람씨를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 그러길 참 잘했지 하고 생각하게 될 부분이 어떤 것이기를 바라시나요? 반대로 지금들의 순간들 중에 후회하게 될 모습은 어떤 부분일 것 같으세요? 계속 도전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사랑하게 된 거. 네네. 다 연결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네요. 네네. 제가 제 친구들도 알고 저희 가족들은 많이 알겠지만 그 한창 20대 초반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 아까 말했던 지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도 찾게 됐고 반대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는 것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기쁨을 전혀 몰랐거든요. 왜냐면 뭐 그냥 해야 되는 것들 하고 학교 다녀야 되니까 다니고 공부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정해진 대로 우리가 흔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평범하지 않게 불행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범하고 그냥 무난한 삶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안에는 되게 썩어 있지 않았나.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뭔가 그런 사랑들을 받고 도전해도 되겠다. 이거 해도 나한테 뭘 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청소년 시기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뭔가
도전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걸 찾기도 어렵고. 되게 별난 행동처럼 느껴지고. 그런 맞아요, 행동들이. 맞아요. 근데 지금 제 주변 사람들 보러 보면 뭐 잘 평범하게 살아서 대학을 다닌 친구도 있고 졸업한 친구도 있고 뭐 중퇴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대학에 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뭔가 그렇게 변화된 제 자신이 조금 지금은 되게 좋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제가 원래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왜냐면 나를 좋아해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되게 자존감이 낮았는데 지금은 자존감이 되게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밝아지고 그런 시기가 그런 경험이 딱 그 시기 덕분인 것 같아요. 되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남들이 뭐 날 하든 말든. 약간 별로. 맞아. 그리고 뭐 나중에 내 진심을 알게 되면 그때는 날 좋아하겠지. 뭐 지금은 별로. 괜찮아. 맞아. 약간 이렇게 넘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약간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되게 막 작은 거에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진짜 별일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것들,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그냥 조금 고민하고 주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여러 가지 도전했던 게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듣고 지금 이제 꽃 관련된 일을 배우면서도 처음에는 엄청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칭찬을 막 이렇게 많이 해주시지는 않았고 그리고 뭐 칭찬할 거리도 많이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도전하면서 그리고 되게 예민했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잘했다고 말해주실까? 아니면 오늘은 예쁘다고 말해주실까? 내 작품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선생님이 뭐라 하시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표현하게 되고 내 마음에 들면 잘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내 마음에 잘 들어서 만족스러운 날은 선생님의 반응도 또 좋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나의 만족의 기준이 나 안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되려 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이런 시기를 좀 늦게 맞는 게 좀 후회되셨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또 왜 지금은 어쨌든 제가 30인데 아주 어린 나이라고 아주 아무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들을 막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약이 좀 있긴 하죠. 그래도 뭐 20살 때 도전하는 것보다는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더 일찍부터 도전했었으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행도 되게 많이 가보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저는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서 정말요? 네. 의외다. 의외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잠깐 뉴질랜드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맞아. 그때의 기억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고 왜냐면 너무 어릴 때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갔을 때 항상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게 가끔은 약간 가보고 싶지만 또 스트레스이기도 한데 그런 걸 조금 빨리 떨쳐내버렸으면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고 다양한 경험을 못 하니까 더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그냥 질르고 가볼 걸.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가고 싶어도 언제 갈 수 있을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은 나이가 들면 돈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시간이 없다. 시간도 없고 뭔가 오히려 쓸 뭔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벌써 공감이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네. 가라 이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좀 빨리 깨쳐서 그때 여행 갔더라면 진짜 그런 역경도 되게 해프닝으로 재밌는 맞아요.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맞아. 그때는 뭐 다 즐거우니까요. 맞아. 그렇게 느낄 수 있던 마음 상태가 되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맞아요. 후회들이 있죠, 진짜. 그렇지만 또 지금에서야 생각한 것도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그럼요. 저는 생각. 누군가는 지금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 그런 점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서른이 왜? 서른 왜? 저 서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서른 왜? 서른이니까. 그럼 네. 서른 뭐? 서른
맞습니다. 뭐가 자주 나오네요. 스스로 방어하기 위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요. 왜 그런 느낌으로. 그럼 이렇게 영역별 질문들이 모두 끝이 났고요. 진짜 많은 질문들에 정성껏 답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저희가 보람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시간입니다. 그럼 보람 씨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보람. 푸르름이 가득한 대나무 숲속 가장 높게 솟아있는 대나무 같다. 웬만한 바람과 돌풍에는 부러지지 않는 강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쪽으로든 부는 바람에도 이리저리 유연하게 흔들릴 수 있는 여유가 느껴진다. 어린 죽순에서부터 커가는 속도가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느렸더라도 가장 높게 솟아 불어오는 바람을 가장 먼저 느끼고 그 바람을 누구보다 잘 품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곁에 머무르고 싶은 푸르른 대나무 숲을 지금처럼 잘 갖고 나가주길. 병국. 요란하지 않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야 할 길을 해내며 가고 있다.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들로 주변 이들을 감싸 안아줄 줄 알며 그와 함께 자신도 사랑하며 감싸 안으며 순간들을 살아내는 사람. 고즈넉하면서도 뚜렷하고 조용한 듯 재치가 넘치는 면모들로 주변 이들을 편안하게도 또 웃음 짓게도 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을 때 언니랑 이렇게 가까워질 줄 정말 몰랐지. 보람 화술의 큰 팬으로서 나랑 오래도록 재미나게 떠들어주세요. 늘 건강하고 사랑하자 우리 다영씀. 네, 이렇게 짧은 글로 오늘 보람 씨와 나눈 대화들을 정리해봤는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보람 씨는? 재밌었어요. 이제 안 떨리시나요? 네, 이제 조금 괜찮은데 다행이네요. 아쉽습니다. 아까 나즈마키 너무 막 떠든 것 같아. 그래도 약간 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었는데. 안 됐네요. 네네. 잘. 네. 채통을 네. 지키는데 무사히 실패했고요. 네, 다행입니다, 진짜. 정말 저희야말로 소중한 이 주말 시간을 또 그니까요. 거의 주 1회 쉬시거든요, 요즘에. 네, 맞아요. 휴일에 딱. 진짜 제가 진짜 귀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니까요. 붙잡았어. 이 좋은 날씨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럼요.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눠 진짜 좋았어요. 그럼요. 웃기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비고샘도 많이 나왔고요. 네.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하시는 그런 걱정처럼 그럼요. 누구나 하거든요, 그런 걱정. 충분히 잘 해내셨던 것 같고요. 저는 믿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 마지막 순서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이프 가정통신문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 합니다. 이프 가정통신문은 보람씨가 오늘 저와 나눈 대화를 토대로 통신문을 작성해서 내일의 보람씨에게 보내는 코너입니다. 내일의 보람씨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줘도 좋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독려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처음 보람씨를 모실 때처럼 마무리도 보람씨의 통신문을 보람씨의 목소리로 부탁드리면서 도란도란 생활기록뷰 28화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게스트로 나와주신 보람씨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보람씨의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이프 가정통신문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뷰어 최병국이었습니다. 박다영이었습니다. 장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쉽게 위로하지 않는 대신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계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이 병은 낫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고 이 불안을 모두 떠안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계가 오지 않는 것인지 한 번 더 알아보겠다. 이게 현대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윤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의 불안을 온몸으로 껴안을 수 있는 용기, 미래에 대한 헛된 약속에 지금을 희생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해,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태도. 때로는 실망하고 후회되는 날이 있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뒤로 후퇴하는 날이 있을지라도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니 후회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집중하고 나를 보듬어 나가길 바라요.